안녕하세요. 할머니 학교를 미리 가게 된 50대 최소연입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교장을 맡고 있고요. 할머니들의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제 속에 있는 제가 아마도 할머니인 것 같아요. 자꾸 묻습니다. 조금 오래된 세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미뤄둔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 세계에 머물러 보니까 이 세계가 사라져 버리면 도시 공동체가 너무 젊은 사람들끼리만 살게 되니까 너무 납작해져 버리는 그런 세계가 아닐까라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 의한 할머니를 위한 학교를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7년에 할머니 학교를 선언했습니다. 2017년 늦은 봄에 시작된 하나의 예술, 문화 운동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 지역에 살고 계시던, 지역에서 일하고 계시던 동장님의 염원이기도 했는데요. 65세 이상 할머니들 모두에게 의무교육처럼 학교를 다시 오라는 취약 통지서를 보내겠다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염려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할머니들이 모이시지는 않았어요. 구름처럼 몰려오진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본인들의 이름을 적고 왜 학교를 다니고 싶은지 신청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입학을 한 20명의 존재들이 있으셨습니다. 2017년 한 해가 가고 올해 두 번째 해를 맞았는데 신기하게 비슷한 규모의 학생들이 저희 문을 두들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움을 청하셨고 저희도 조심스럽게 다시 학교를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금천구청 지역 혁신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 많은 할머니들에게 균일한 어떤 복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사업보다는 교육에 방점을 찍기로 했습니다. 다시 할머니에 의한 할머니를 위한 학교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학교는 조금 낯선 우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모든 저희가 알고 있던 교육공학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시공간이기도 합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와서 제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예술가들도 초대하고 전문가들도 초대해서 이 할머니들과 같이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그 가르침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독산동, 시훈동, 가산동에 살고 계시는 65세에서 75세 정도, 80세이신 분도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빚어내는 굉장히 이상한 힘에 끌려서 자꾸만 다시 가게 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나오는 할머니들만 자꾸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은 2016년에 시작돼서 2017년에 선언식을 갖고 동시에 할머니 학교에 대한 정체성 연구를 제가 맡게 됐고요. 할머니들의 어떤 수업을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리지 않은 할머니들의 삶의 경험을 전시를 통해서 또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사물들이 할머니의 선반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우연히 2017년 8월에 동아시아 학회에 초대를 받아서 스팟라이트 세션에서 할머니들이 저처럼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떠듬떠듬 영어로 발표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설레는 순간이었고 할머니들이 세상을 향해서 발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오늘은 토론자석에 앉아서 또 청중석에 앉아서 할머니들이 보고 계시지만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할머니들이 발제하게 될 날들이 자주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I Can Speak라는 영화 보셨죠? 할머니들 마이크 쥐어드리면 할 수 있는 얘기도 많고요. 여러분들 시선에서 발견하지 못한 이 도시의 난제를 풀어갈 지혜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저희가 좀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수료식을 가졌고 2018년 시작되면서 저희가 재설계를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할머니들 오전에도 수업하고 오후에도 수업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 1기생들은 졸업하지 않고 졸업 안 시켰어요. 지금 2기생들 지금 1학년생들 2년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도 있고 저희도 고민이 깊어져서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이 학교, 할머니 학교 65세 이상 된 이후에 다시 전환의 삶을 살게 하는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지금 할머니 학교가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독립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 지금은 저희 교실도 없어서 모두의 학교 혹은 금천구청 이런 교실을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소에 대한 필요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동장님이 65세 이상 할머니 의무교육 할 수 있게 취약통지서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우리 사회에 정말 적합한지 유효한지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이 할머니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회 진출로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회사에 취업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마을 공동체 내에서 돌봄을 한다거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할머니들과 함께 다시 배움을 나누는 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난제가 있습니다. 책을 읽은 지 너무 오래되셨어요. 저희 엄마도 76세인데 이렇게 책 선물해 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야, 내가 안경 쓰고 책을 어떻게 보니. 그리고 너무 바쁘시대요.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올해 학교를 시작하면서 여기 계신 할머니들과 이 화두를 가지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했더니 딴청하는 할머니들 많으시고 뭔 소리야 하시지만 어떤 할머니 한두 분은 집중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의 질문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는 교육을 설계하고 대학과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그런 교수들을 모셨습니다. 세 개의 수업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있지만 차별화해서 핵심 키워드를 갖고 월요일 수업은 자유로운 프리 드로잉을 하게 하고 수요일 수업은 조금 더 생태학적인 삶, 할머니의 삶 속에 이미 있었던 생태적인 삶을 조금 더 바라보게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수업을 설계하게 했고요. 금요일 맨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이 저희 수업의 드레스 코드 색깔인데요. 저희는 미투를 올해 시작하면서 화두로 던졌어요. 지금 동시대에 미투 운동이 많은데 할머니 우리는 할 얘기가 없을까요? 그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화두를 던지고 조한혜정 교수님과 제가 공동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너무 바쁘시대요. 저희가 동화책 그리는 수업을 하는데 야, 잠 좀 자자 이런 동화책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한쪽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림으로 발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할머니가 일어나서 춤추는 그림도 나와요. 프랑스 속담에 덮어둔 책은 나무토막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지금 뭐 동네에 조그만 서점들도 없어지고 도서관은 먼지 쌓이고 있지만 우리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던질 수 있는 게 질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학교 처음 다닌 건 몇 년도예요? 마지막 다닌 건 몇 년도예요? 그럼 우리가 올해 시작하는 건 몇 년도죠? 하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노트에 나는 1957년도에 학교를 처음 다녔고 63년도에 마지막 다녔다네. 그런데 지금은 2018년이야. 내 이름은 김경순이야. 이렇게 쓰기 시작하셨어요. 노트를 칠판 삼아서 분홍색으로 큐레이터가 그 칠판 페인트를 칠해줬습니다. 우리의 칠판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배움을 해보시죠. 하고 이제 노트를 할머니들이 들고 다니시면서 모자 쓰고 가방 메고 돌보던 손주들 잠깐 내려놓고 학교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 마음에는 늘 손주가 있나 봐요. 저 가방 보따리에 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손주들에 대한 염려, 사랑, 돌봄 이런 거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늘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나거나 하면 손주 보러 가야 된대요. 염려하세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죠. 이거 할머니 동화책이에요.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프세요. 힘이 없대요. 너희들은 정말 힘도 좋구나. 그리고 저희가 놀란 게 보통 대학 강의를 한 15강 하잖아요. 저도 대학에서 한 10년 강의를 해서 이제 그 습관대로 수업을 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1강은 뭐고 15강은 뭐예요 얘기하면 할머니들이 기억을 못 하세요. 오늘 할 것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기억도 다르다는 걸 알게 돼서 이 할머니들을 위한 학교는 교육 설계가 좀 다르게 돼야 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마음에는 늘 손주 돌보면서 같이 공부했던 이런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의 주체가 다시 할머니가 되어야 함을 이제 알게 하는 수업이 할머니 학교가 아닌가 합니다. 할머니 얼굴이 2개 달린 만큼 이거 얼굴 2개 있는 거 보이세요?
너무 바빠요. 손주들 보느라. 저희 20명의 할머니 중에 손주를 돌보지 않은 할머니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유학 가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할머니도 계셨지만, 손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손주들을 몇 년씩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들이 안 계셨다면 저희가 회사도 다닐 수 없고, 엄마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할머니들이 생기의 시간, 생기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책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쓰고 계시죠?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본인의 시간을 사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저자가 돼서 이렇게 나는 1951년에 태어나서 이렇게 본인을 저자로 쓰기도 하고, 내 손주의 삶은 올해 첫 손주가 태어났다. 어떤 가족도 기록하지 않는 이제 기록들도 이렇게 하시게 되고, 외국 간 손자에 대한 애잔함도 표현하시고, 손주가 온다고 했다가 너무 좋았다가 아들이 늘 이렇게 못 오잖아요. 약속한 당일 오전 다시 걸려온 전화, 어머니 오늘 사정이 생겨서 못 찾아뵙겠어요. 그럼 저는 할머니들이 되게 서운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서운한 것보다 그것도 반갑대요. 안 온다고 하면. 그래서 손녀딸들은 용돈을 못 받으니까 돈이 여기 떨어져 있죠. 어떻게 용돈? 막 이러고 화를 냈는데, 할머니는 자기 옥상에 올라가서 본인 토마토, 그다음에 엄마랑 해먹던 노각으로 김치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셨대요. 안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하러 다니면서 배운 게, 저도 엄마가 늘 숙제거든요. 혼자 되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매일 엄마를 보러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본 날은 엄마에게 그냥 메시지 정도 전하고 엄마에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혼자 계실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할머니 학교를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배우게 되고요. 할머니들도 손주 세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요. 중학생인 손자가 여자 애인이 생겼대요. 핸드폰으로 여자 애인 사진을 받으신 거예요. 딸이 엄마 예쁘게 생겼지요 하고,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지금 공부할 나이에 너 얘를 어떻게 기르는 거야, 이제 걱정을 하시지만, 할머니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친구들, 동료들이 생기셨잖아요. 그거 잔소리하면 안 돼. 그리고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 조한혜정 교수님도 손주 세대를 좀 묵묵하게 지켜봐야 된다 하니까 할머니가 고민은 하셨지만 손주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대요. 학교를 안 다니셨으면 아마 계속 뭐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할머니는 손자의 일기를 쓰십니다. 본인이 이렇게 양육하는 일기. 할머니가 손이 좀 불편하신데 손주들하고 슬뜨기도 하고 팔씨름도 하고, 손주가 커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손주와 할머니가 트러블도 많대요. 할머니는 좀 잠자고 싶은데 깡패 같은 손자가 와서 맨날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거지는 하나의 어떤 하모니들을 이야기해서 동화책이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할머니 학교는 이미 이 사회 어딘가에 존재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동네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포지셔닝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기운 없죠? 발차기 하는 손자만 보고 있지만 마음속에 이런 보물 같은 손주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난제를 할머니들이 다른 시선으로 풀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은 이메일도 보낼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제가 그 토마스 베리의 황혼의 사색 인용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낯설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메일로 컨택이 안 되는 세계예요. 만나야 합니다. 얼굴 보고 같이 호흡해야 되고요. 파마머리 어떤 미용실에서 했는지 얘기도 나눠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 들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예쁘시죠? 그래서 매일 들고 다니는 학교가 이 노트이고 본인의 삶이고, 스스로도 놀래고, 그래서 저희가 변화를 키워드로 지금 포럼을 열고 있지만 저희가 한 것은 고작해야 없었던 문 하나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을 만들면 모자 쓰고 가방 메고 노트 들고 할머니들 이렇게 오셔서 오히려 저희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고령화 사회를 바라봐야 하는지. 늘 두렵게만 생각했지만 이 고령화 사회의 주체들과 함께
본인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설계하겠다는 의지들을 보이십니다. 자발적인 설계자들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연합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40대가 50대가 설계해서 할머니 학교 다니세요 라고만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노인들에 의해서 같이 설계되는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노인 하나가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대요. 이 도서관 문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라지게 하는 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1로서 도서관 사서인 것 같아요. 이 많은 도서관의 문을 동시에 열게 된 운 좋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 좋은 시민으로 할머니 학교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권리는 50 플러스의 권리이고 20 플러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교육 큐레이터의 역할을 통해서 할머니들의 작품이 세상에 전시로 소개됩니다. 또 시민 1은 이제 구청의 역할인데요. 학교가 적어도 2년제는 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안정적인 구조를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서포트할 방법을 구하고 계시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의 성실한 사서로서 제가 읽은 인상적인 장면을 세상에 공공적으로 전하는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 드레스 코드 금요일마다 보라색, 세계 여성해, 올해 여성의 해였잖아요. 그 여성의 해 드레스 코드 색깔이 보라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 항상 보라색이 있고 보라색 페이퍼에 그 여성에 관한 발언도 해보고 I can speak입니다. 45년 전 일에 대해 내가 차마 입에 담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유리창에 포스터를 붙인다 하고 이제 이런 거 하시고 후세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을 잠잠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름방학 숙제 내줬더니 노트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날씨는 후덥지근하지만 나는 아파트 벤치로 나가 책을 읽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러온다. 저희 삶에도 할머니들과 함께 하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거식이래요. 우리 좀 야한 거 많이 합니다. 이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뜨거운 마음을 그리신 거래요. 그래서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우리 몸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장이 할머니 학교입니다. 이거는 초롱초롱하여 늘 무언가 밝혀내려고 하는 눈을 어떤 인용문을 통해서 발굴하시고 이거는 임플란트한 이빨이래요. 튼튼한 이빨.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작품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해방된 자궁이래요. 자궁을 키워드렸더니 노트에 이런 그림을 그리셨는데 제가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자궁도 해방이 될 수 있구나.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유산으로서 할머니 학교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